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생활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관리자급으로 스카우트 되어 새 회사로 옮기면서 새로이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어느덧 이곳 생활에도 익숙해지다 보니 요즘에는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자주 생각나고는 합니다. 저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결혼 생활도 해보았고 결혼과 직장 일을 동반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도 저랑 비슷하게 회사 다니는 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비슷한 직군에서 일하는 남편과는 직업적으로도 통하는 부분이 많고 공감대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께 살면 서로에게 의지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는 처음에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회사 동기가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 입사하기 전 예전 회사에서 좋게 봤던 사람을 연결해 준 거였습니다. 이쪽 업계도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어서 저도 오며 가며 인사 정도는 하는 사람이었는데 소개를 통해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저나 그 사람이나 친정이나 시댁 크게 부유한 편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식한테 노후 의지할 만큼 형편이 빠듯하신 부모님 둔 것도 아니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사회에 나와서 자기 밥벌이 하기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한 사람 몫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연애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저희 친정과 시댁과도 교류를 하기 시작했고 대단히 효심 깊은 아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 어머니한테 하는 것도 제법 다정한 것이 이만하면 사람이 됐다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나 저나 20대 초반 풋풋한 나이에 소꿉장난하듯 만나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미 처음 만났을 때 사회인으로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져가던 30대 초반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고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살림을 합치기는 했지만 그 사람이나 저나 바쁘기는 매한가지였어요. 당시에 저는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무거워진 책임감과 업무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조금 일찍 승진을 하기는 했지만 회사가 부서 개편 등의 문제로 한창 시끄러웠을 때라서 바쁘기는 매한가지였고요. 말이 신혼이지 둘 다 새벽같이 출근한다고 집에서 뛰어나가서 둘 중 한 사람은 꼭 야근을 할 정도로 한동안 얼굴 보기가 바빴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 사람에게 저도 모르는 새 헛바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건 일찍 알아차리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회사 일 때 치여서 몸이고 마음이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었으니 그런 여유가 더 없기도 했을 거예요.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회사에 크게 애정이 없다는 것은 저도 모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두 사람 모두 해외 무역 수출입 관련 일을 하고 있었고 두 사람의 대학교 전공 모두 경영학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일이 다소 힘들다고 여러분께 앞서 투정한 바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제법 제 적성에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해외 기업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 시차 맞추느라고 출퇴근 시간에 변동이 많기도 하고 남들 편하게 쉴 새벽 시간에 또 급한 일이 생기면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는 등 고생이 적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성취감이 큰일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는 이렇게 국외 사정에 맞추어서 생활이 들쭉날쭉해지는 것에 불만이 많은 편이었어요. 이렇게 들쭉날쭉 살 것 같으면 공무원 준비나 할 걸. 그렇게 한 번씩 툴툴대면서 성격에 맞지도 않은 공무원 타령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진짜 그 사람이 공무원의 뜻이 있진 않았고요. 생각해보면 남편이 회사 생활에 불만족스러워한 것이 벌써 꽤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이나 저나 오랜만에 회사에 급한 일 한숨 돌리고 일찍 퇴근해서 두 사람이 얼굴 보며 신혼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당신 나 회사 그만두고 내일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회사하고 맞지를 않는 것 같아. 간만에 남편 얼굴 보면서 여유로운 저녁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생각에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기분이었는데 쉽게 주어지지 않은 안락한 저녁 시간이 남편 한마디에 와장창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 어느 아내가 남편이 갑작스럽게 회사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할 때 단번에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저라고 다를 거 없었습니다. 아무리 저희 두 사람이 같이 돈을 벌고 있는 맞벌이라고는 해도 앞으로 수년 안에 아이 계획도 가지고 있었고 당장에 돈 들어갈 때도 천지였어요. 아등바등 허리띠 졸라매며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신혼집은 자가로 마련할 수 있기는 했지만 사실 말이 저희 명의로 되어 있다고 했지 그거 다 빚이었습니다. 아직 10수년은 빠듯하게 갚아나가야 완전히 저희 몫이 될 것이었지 아직은 사실상 은행 빚으로 만든 집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저 사람을 일단 달래고 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왜 그래 여보? 요새 회사 일이 그렇게 힘들었어? 내가 요새 일만 가지고 하는 소리가 아니야. 시도 때도 없이 새벽이고 휴일이고 월급 몇 푼 쥐어주고 사람 인생 통째로 산 것처럼 구는 것도 솔직히 모멸적으로 느껴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회사 계속 다니면 퇴직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 텐데 솔직히 나 평생을 그러고 살 자신이 없어. 여보, 내가 왜 모르겠어. 나라고 힘들지 않아서 꾹 참고 회사 다니겠어? 당신 힘든 거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알지. 그렇게 가볍게 말하지 마. 나는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당신 이렇게 나올까 봐 진작 얘기하고 싶었던 거 지금까지 참고 또 참은 거라고. 살살 구슬려 보려고 상냥하게 하는 제 말에 버럭 화를 내는 남편이었습니다. 저 사람 저런 태도를 봐서는 저한테 말 꺼냈을 때 이미 자기 혼자서 회사 그만둘 뜻을 굳히고 나서 제게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기 혼자서 결론 다 정해놨으면서 뒤늦게 저한테 통보하는 주제에 자기 편 들어주지 않는다고 짜증부터 내는 남편에게 저도 그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 지금 그게 나한테 짜증낼 일이야? 어차피 자기 원하는 답 들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짜증이나 낼 거면서 무슨 내 의견을 구하는 척해?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내가 오죽이나 힘이 들면 이런 소리를 했을까? 그런 생각은 안 들어? 회사 관두면 그 다음부터는 어쩌겠다고 무턱대고 회사부터 관둔다는 소리를 하는 건데 회사 안 다니면 사람이 뭐 굶어 죽어? 어차피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 푼돈 받을 바에는 차라리 내 사업하는 게 낫지.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사업을 하긴 무슨 사업을 해. 당신이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알아본다고 하잖아. 내가 당신한테 사업자금 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날의 대화는 결국 큰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제 입장에선 너무 화가 났어요. 아무리 회사 일이 힘들다고는 하더라도 솔직히 회사 다니는 거 재밌고 즐거워서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정 회사 일이 맞지 않고 도저히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다 싶으면 다른 길을 모색해보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적어도 어느 정도 회사 나간 이후로도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놨을 때의 얘기 아닙니까? 요새 세상살이가 어디 만만한가요? 아무리 회사 일 힘들다고는 하지만 회사 밖에 나가면 더 힘들다는 거 회사원인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왔어요. 그런 사람이 사업이라니. 저희 집에 돈이라도 많았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월급 받은 거 집 대출금 갚는 데만 해도 빠듯했어요.
사업자금이라니. 저희 형편에서는 꿈도 못 꿀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으니 제가 속이 터지지 않겠어요? 여러모로 이러한 사정이니 저는 어지간하면 남편이 회사 계속 다니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회사에는 병가 써놓고 아예 집에 들어 누워버린 남편이었어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서로 같이 고민하고 상의를 해서 해결을 본다고 해도 쉽게 내 마음이 안 돌아설 판에 당신 이렇게 대책 없이 집안에 들어 누워 있으면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고 평생을 같이 살아? 내가 진짜 그 회사 더 다니다간 병나서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사람이 일단 살고 봐야지. 돈 몇 푼 벌겠다고 어거지로 되지도 않는 일 하다가 병 얻으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니야? 당신이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돼? 그래도 회사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성인으로서 자기 생활 하나 정도는 꾸려나갈 정도의 사람은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기에 저도 남편한테 정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가뜩이나 회사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돌아오면 꽁하니 말도 제대로 섞지 않으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남편 꼴 보자면 속이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쉬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저 회사 갔을 때는 뭐라도 좀 꺼내 먹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앞에서는 일부러 더 보란 듯이 시금전폐하고 끝까지 고집을 내세우는 남편이었어요. 다 큰 인간, 저걸 두들겨 팰 수도 없고 저 사람이 오죽하면 저럴까 싶어 한 번은 애잔하기도 하고 한 번은 자기만 그 고생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나도 밖에 나가서 이 고생을 하는데 저렇게 미성숙하게 구는구나 싶어서 확 내쫓고 싶을 때도 있고. 하지만 남편도 쉽게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저희끼리 잘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들 며느리 맞벌이 한다고 한 번씩 반찬 가져다 주시던 시어머니한테 또 그 못 보일 꼴을 딱 걸리는 바람에 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아가. 내가 너 얼굴 볼라채 없다. 자식 새끼 장가 보냈으면 이제 손주들 재롱이나 보고 살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이라니. 아들이 회사 다니기 싫다고 벌써 일주일 넘게 자리 보전하고 누워서 저 고집을 피우고 있는 꼴을 보고 시어머니도 복장이 터질 노릇이었을 겁니다. 차마 며느리인 제게 민망해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 그분 보니까 이게 또 시어머니 잘못은 아닌데 싶어 저도 마음이 좋지 않더군요. 결국 제가 지고 말았습니다. 저렇게 회사 계속 다니느니 곡기도 끊겠다고 드는데 그걸 뭐 제가 어떻게 억지로 굴고 회사에 가둬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실 결말이 뻔히 그려진 일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당신 회사 그만두고 뭘 어쩌자는 건데? 한동안 냉전 상태이던 제가 결국 지고 들어가서 그렇게 묻자 그제야 반색을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나라고 아무 생각 없이 이러는 거 아니야. 나도 알아볼 것 많이 알아봤고 절대로 당신 힘들게 만들지 않을 테니까 나 조금만 더 믿어줘. 응? 알아보니까 요새 청년 창업 지원도 많이 해주고 또 우리 돈 다 쓰지 않더라도 사업할 길은 많더라.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당신 꼭 사모님 소리 듣게 만들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정말 고마워 여보. 당장이라도 곧 죽을 것 같았던 사람이 저렇게 생기가 도는데 그래 내가 더 이상 뭘 더 어쩌겠냐 싶더군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완전히 달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그렇게까지 생각에 모자란 사람은 아닐 거라고 불안한 마음을 스스로 달래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치던 사람이었지만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법이 아니죠.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지원받을 곳이며 사업 아이템이며 이리저리 사업구상과 조사를 다니던 남편이었지만 자기도 머지않아 깨달았을 겁니다. 회사 다닐 때가 좋았다는 것을요. 처음에 정부나 기관에서 지원받으면 어렵지 않게 조만간 창업할 수 있을 거라 말하던 남편이었지만 사실 저도 모르지 않았어요.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기간과 일해보지 않은 것이 아닌데 사기업보다도 훨씬 일 진행이 더딘 것이 그런 공공기관들이었거든요. 지원금 하나 받는 데에도 지원하는 과정만 몇 달은 소요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우려대로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금방이라도 자기 이름 내건 회사 세울 수 있을 것처럼 말하던 남편이었지만 벌써 해를 넘겨가는 상황에 진전되는 일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멀쩡한 회사 때려치우고 창업을 준비했지만 세상은 결코 녹록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자신만만하던 남편의 태도도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된다고 했는데 분명히 내가 순위 안에도 들었는데. 그렇게 몇 번 창업 지원금에서도 밀리게 되니 당연히 창업 사업 계획도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써 회사 그만둔 지가 얼마인데 1년이 넘도록 창업조사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이니 당연히 수입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도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이 위축되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더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함부로 그 사람 일 진행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기도 어려웠습니다. 가뜩이나 요새 제 눈치 보면서 괜히 더 길을 못 펴고 있는데 일 잘 안 되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일 진행 상황이라도 물어봤다간 저 사람이 더 스트레스 받을 거라는 걸 저도 모르지 않았고요. 생각만 같아서는 이만큼 사회 쓴맛 제대로 봤으면 이제 정신 차리고 차라리 재취업을 하라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올 지경이었지만 상황이 이 지경에 접어들었는데도 재취업 생각만큼은 안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그래도 회사 정리하고 2년여 정도 시간이 흘렀을 무렵에 어떻게 창업을 하기는 했습니다. 단독 사무실을 꾸릴 형편은 도무지 되지 않아 요새 많이들 하시는 공동 오피스 방 한 칸을 얻어서 드디어 창업을 하게 된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사업자 등록만 했다 뿐이지 남의 사무실 한 켠에 새들어 있는 1인 사업자에 불과했습니다. 말이 좋아 사장이지 영세하게도 이렇게 영세할 수가 없는 자영업자였죠. 그래도 저는 차라리 계속 아무것도 진전되는 것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보단 뭐라도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일부러 그 사람 기 살려주려고 탐스럽고 화사한 화려한 축하 화원까지 보란듯이 보내주었습니다. 축하해 여보. 여기까지 오느라 당신 고생 많이 한 거 알아. 앞으로는 당신 노력한 만큼 더 잘 풀릴 거야. 힘내 여보. 고마워 여보. 나 진짜로 잘해볼게. 정말로 그 사람 잘 되기만을 바라고 또 바랐어요. 창업하기 전까지 2년 가까이 뜨는 시간 동안 하루하루 위축되는 남편 모습 보는 것도 힘들었고 그러는 동안 저 사람이 제게 은근히 자격지심 가지기 시작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자존심 상하지 않게 몰래 지갑에 돈을 채워 넣어주기도 하고 그런 제게 고마워하면서도 명색이 가장인데 아내에게 한 번씩 용돈 타서 쓰는 자기 처지를 비관하는 것 같더군요.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창업을 하기는 했지만 일거리는 좀처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하던 가락이 회사에서 무역 관련 일하던 것이었으니 창업한 회사도 그쪽 관련해서는 열기는 했습니다만 누가 그렇게 영세하고 작은 업체에 쉽게 일을 주겠어요? 회사에서야 워낙 회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업 루트들이 있으니 일을 했다고는 하더라도 사원이라고는 사장 한 명뿐인 회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리 만무했죠. 사실 제가 남편이 처음에 창업하겠다고 했을 때 결사반대했던 것 또한 이런 부분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더 그랬던 거였습니다. 남편이 10년 조금 못되게 회사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아직 겨우 과장직함 달았을 정도인데 그 정도로 사업 인맥을 끌어오기는 무리라는 걸 모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도 저 고집을 피워서 스스로를 고생길에 접어들게 만들다니. 게다가 그렇게 회사 일 때문에 워라벨이니 뭐니 지켜주지도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내 인생 사라진 것처럼 일하는 게 싫다고 했으면서 결국에는 같은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나마 회사 다닐 때는 월급이라도 꼬박꼬박 나왔지. 창업한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렇다 할 거래 시도조차 없는 상황에서 남편 얼굴이 근심으로 푹푹 꺼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나쁜 일은 꼭 겹쳐서 온다고들 하죠. 남편이 창업하겠다고 하고 회사 그만두고 한참 어려운 시간 겪고 있을 때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애초에 남편이 회사 그만두고 창업한다고 했을 때 저보다도 더 화를 많이 내셨어요. 네가 지금 정신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장가 가서 가장이 되었으면 더 몸 부서져라 열심히 일해서 벌어도 모자랄 판에 사내놈이 새하게 혼자 집안을 건사하게 만들어? 평생을 무뚝뚝한 가장으로 살아오신 만큼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강한 분이셨지만 그만큼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남편의 다소 이기적인 선택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시아버지였어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헛바람 들어서 사업하겠다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아들 때문에 혼자서 외벌이에서 가정 꾸리고 있는 제게는 늘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계셨고요.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잘 풀리지 않는 상황 때문에 어지간히 자격지심이 올라와 있던 터라 평생 원만하게 잘 지내오던 부모님과는 그 시기에 서로 감정을 많이 상했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시댁 형편도 그다지 좋진 않은 편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오래 절친하게 지내오시던 분께서 공중까지 받고 돈을 빌려드렸으나 그 집 가세가 기우는 바람에 빌려드린 돈 제대로 받지도 못하시고 아무리 공중을 받았다 해도 먹고 죽으려고 해도 받아낼 돈이 없는데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몇 년 새 남편 잃은 것도 모자라 아들과는 소원해진 시어머니께서 심신이 많이 지치셨는지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이야 자기 코가 석자라 가뜩이나 자기 나름대로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모님 댁에는 발걸음도 잘 하지 않았으니 그건 역시 제 몫이 되었습니다. 아가, 너 회사에 있을 시간에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저 반차 쓰고 왔어요, 어머니. 저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콧바람 좀 쐬어보겠어요? 병원 갔다가 우리 맛있는 거 먹고 들어가요, 어머니. 일 잘 풀리지 않아 점점 말이 날카로워지고 성격이 나빠져만 가는 아들한테는 차마 힘들다는 말 못하실 시어머니셨습니다. 몇 년 사이 마음고생이 많이 하셔서 부쩍 늙으신 시어머니 모습에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자식이 있어도 쉽게 도움의 손길도 내밀지 못하는 혼자 계신 노인 처지를 차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병원도 모시고 가고 생활비도 조금씩 보태드리고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새하긴 너한테는 여러모로 면목이 없다.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보탬이 되지는 못할 망정 자꾸 이렇게 침이 돼서는 안 되는 건데. 짐이라니 무슨 소리를 하세요, 어머니. 그동안 어머니 저희한테 해주신 거 생각하면 이 정도밖에 못 해드려서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하죠. 참 이렇게 참하고 예쁜 따님을 고생시키니 내가 사돈 벨라치 없어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저희 친정 부모님도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어요. 사위라서 차마 시부모님 하셨던 것처럼 화를 내시거나 잔소리는 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오죽하셨겠습니까? 거기다 힘들게 몇 년 만에 창업한 이후로도 잘 풀리지 않는 남편이었으니 참 소가리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제가 잘못한 건 알지만 결혼해서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 참 부모님 뵐 면목이 없었고요. 엄마, 아빠, 나 진짜 괜찮아.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된다니까. 우리야 다 늙어서 어디 돈 쓸 데도 없어서 그래. 죽을 때 이거 다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내 새끼한테 안 쓰면 어디다 써? 마음도 많이 써주셨지만 친정의 금전적인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부모님 보시기에는 혼자서 고생하는 딸이 참 안타까워 보셨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사위 때문에 고생하는 딸 몰래 도와주시면서 애써 괜찮은 척 하셨지만 속상해 하시는 거 다 알고 있으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는 동안 면목 없다는 핑계로 괜히 처가에 얕잡아 보일까 싶어 발걸음도 하지 않은 남편이었으니 저로서도 서운한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사람이 아주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만날 죽상을 하고 있거나 얼굴 찌푸리고 있던 남편이 오랜만에 만면의 미소가 활짝 핀 채로 제게 두꺼운 봉투 하나를 턱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다 웬 거야? 봉투에는 10만 원 수표가 뭉텅이로 들어있었는데 적게 보아도 1,000만 원은 훌쩍 넘어 보였습니다. 내가 당신 남편 언젠가 크게 한 건 한다고 했지? 이번 계약은 진짜 제대로 된 덩치는 큰 계약이니까 앞으로 진짜 달라질 거야. 이게 시작이라고. 그렇게 제대로 된 계약 하나 따내지 못해서 전전긍긍해하던 남편이었는데 이번에 아주 제대로 된 거래처를 물색한 모양이었어요. 그동안 아주 자잘하고 사소한 거래 몇 번으로 돈을 조금씩 들고 올 때는 있었지만 솔직히 제 월급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나마도 없을 때가 많았고요. 그러다 한 번에 목돈을 가져온 남편은 눈에 띄게 어깨를 펴고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그러고 한동안은 남편 바빠서 얼굴 보기가 힘들었어요. 이번 계약 이거 제대로 잘 터놔야 앞으로 탄탄대로라고. 같은 부부인데 잘 됐다고 서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저 보란 듯이 뻐기는 남편 태도가 썩 개의치 않게 느껴지기는 했으나 어쨌든 일이 잘 풀렸다는 소식에는 안도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 나름대로는 저 사람 심기 거스르지 않으려고 조심을 했음에도 싸움이 잦아져서 저도 가정생활이 참 힘들게 느껴졌거든요. 쉬는 동안에도 사업 구상을 핑계로 집에 붙어있는 날이 없고 살림은 날이 갈수록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저도 회사 일로 정신없이 바쁜 사람인데 벌이도 없는 사람 뒤치다꺼리 하다 보니 그만 우라통이 터져서 싸움으로 이어지곤 했던 거죠. 내가 지금 당장 수입이 없는 거지 집에서 노는 사람이야?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아득바득 용을 쓰는 남편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이런 바가지까지 긁혀야겠냐고. 저 없는 동안 집안꼴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도 그저 자기 돈 못 번다는 자격지심에 꽂혀 악을 쓰는 남편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는 건가 속으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회사 그만두고 창업한 이후로 제가 참 많은 실망감을 가져다 준 남편이었지만 일 좀 잘 풀리면 예전처럼 돌아오겠지. 사실 남편이 돈 잘 벌어오는 것보다 그걸 더 바랐습니다. 그렇게 남편 일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무렵 친정아버지께서는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신장 쪽에 문제가 생겨서 불가피하게 결정된 일이었어요. 급성으로 병이 진행되어서 낯빛이 샛노랗게 떠서 힘겨워하시는 친정아빠를 보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괜찮다. 괜찮아. 원래 이 정도 나이 들면 여기저기 고장도 나고 고쳐 쓰고 그러면서 사는 거야. 애써 덤덤하게 말씀하시는 아빠셨지만 스스로도 두렵고 불안하셨겠죠. 그동안 참 실망한 점이 많았던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이라고 집안에 힘든 일 생기니 그 사람 생각이 나더군요. 요새 일한다고 바빠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이었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장인어른이 아프신데 사위로서 얼굴은 당연히 비춰야 할 노릇이고요. 저도 그 사람한테 마음의 위로를 좀 받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아빠 입원하셨어. 뭐? 어디가 안 좋으신데? 그렇게 아버지 병세에 대해 설명하고 우울한 기분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일 많이 바쁘지 않으면 저녁이라도 좀 와주면 안 돼? 아빠도 은근히 당신 기다리시는 것 같고
나도 좀 힘이 드네. 당연히 곧장 와주겠다고 말할 줄 알았던 남편이 답이 없었습니다. 왜 그래? 오늘 뭐 바쁜 일 있어? 아니, 그게 참... 나도 웬만하면 가고 싶지. 그런데 오늘은 도저히 빼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힘들 것 같네. 내가 다음에 갈게. 오늘은 자기가 고생 좀 해. 저도 사회생활 안 해본 건 아니고 회사에 부득이한 일이 있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솔직히 많이 섭섭하더군요. 하지만 이제 잘 되기 시작한 남편한테 이런 생각도 속 좁은 노릇이다. 스스로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한테 주무시기 전에 전화라도 한 통 넣어줘. 그래도 목소리라도 들려드리면 좀 낫잖아. 알았어.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쁜지 허둥지둥 전화를 끊는 남편에게 그러고 보니 괜찮으냐는 소리 한번 듣지 못했다는 것이 뒤늦게 떠올랐습니다. 순간 가슴이 헛헛했어요. 아픈 아버지 보기도 참 민망했습니다. 아빠 요새 그 사람이 너무 바빠서 사실 집에도 못 들어온 지 며칠 됐거든? 아빠 문병 꼭 오고 싶다고 했는데 아마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서 죄송해서 어떡하지? 무슨 그런 걱정을 다 해. 안 그래도 그제 장사방한테 문자 받았어. 뭘 우리까지 신경을 쓰고 그래, 바쁜 사람이. 아빠 하신 말에 제가 멈칫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한 지 벌써 며칠 되었고 바빠서 못 오는 대신 안부 인사라도 살뜰하게 드리라고 분명 말을 했는데 고작 문자 한 통이요? 아버지 잠깐 잠드신 틈에 휴대폰을 열어 남편의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와이프한테 입원하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워낙 바빠 여유 시간이 나질 않아 찾아뵙기가 어렵네요. 쾌차하십시오. 그걸 보는데 갑자기 성질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전화도 아니고 성의 없는 문자 한 통을. 그것도 남도 이렇게는 보내지는 않겠습니다. 아픈 사람에 대한 염려나 걱정은커녕 자기 바쁜데 귀찮은 일 만들었다는 이 건방진 태도라니. 아니, 자기가 세상 일은 다 한답니까? 20, 30분 잠깐 얼굴 비추는 것도 일주일 가까이 미룰 정도로 자기가 국가원수급으로 바쁘기라도 하대요? 나한테 소홀한 건 몰라도 내 가족한테 이딴 식으로 구는 건 절대 봐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술 냄새 풀풀 풍기고 들어오는 남편을 잡았습니다. 당신, 이렇게 술 마시고 돌아다닐 시간은 있으면서 아프시다는 장인어른 한번 찾아뵐 시간이 없어? 내가 분명히 안부 전화 드리라고 했지? 그런데 달랑 성의 없는 문자 한 통 보내놓고 너는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실실 웃으면서 돌아다니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벼락처럼 쏟아진 제 호령에 갑자기 술이 깬 듯한 남편 표정을 보니 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 가정 건사한다고 얼마나 자기 성질을 참고 받아주었는데 감히 내 아버지에게 이런단 말입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뭐 어디서 놀다 온 줄 알아? 이게 다 회사 일 때문에 그런 건데. 하기는 푼돈이나 타먹는 월급쟁이가 뭘 알겠어. 저놈 저거 자기 일 좀 풀리기 시작하니까 입에 달고 살기 시작한 게 절더러 월급쟁이라면서 비하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동안 그 월급쟁이 때문에 안 굶어 죽고 빈대 붙어서 산 주제에 열이 확 뻗쳤어요. 너 뭐 그렇게 대단한 사업한다고 네 인간도리도 제대로 못하고 다니면서 부끄러운 줄도 몰라? 우리 집에서 얼마나 우릴 걱정하고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게 뭐 나 좋으라고 그런 거야? 사회 능력 없어서 딸 고생시킨다고 나 눈치 주려고 그런 거지? 너 지금 말 다 했어? 사람이 꼬이니까. 어떻게 이만큼 도움받고 살았으면서도 도움받을 거 다 받고도 저렇게 심사가 뒤틀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 꼴을 보니 저놈이 진짜 바빠서 우리 아빠 문병을 안 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 나름대로 자존심 상했던 거 보복이라도 할 요량으로
싸가지 없이 문병도 안 오고 뻗대고 있는 거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네 집에서 나 능력 없고 너한테 빌부터 사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거 모를 줄 알았어? 이게 진짜 정신이 나갔나. 우리 집안 식구들 아무도 너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가장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사위도 자식이라고 걱정돼서 답답해도 너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네 일 잘 풀리기만 바라신 분들한테 뭐가 어쩌고 어째?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었습니다. 지가 나한테, 우리 부모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은혜를 아는 인간이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분해서 두 눈에 눈물이 차오르고 꽉 찐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새아가, 웬일로 일찍 퇴근을 했네. 너 요새 회사 일에 사돈어른 간병까지 하느라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게 걱정이 돼서. 양손에 바리바리 반찬 꾸러미를 들고 들어오시던 시어머니가 뒤늦게 당신 아들을 발견하고 주춤하셨습니다. 저 두 사람은 시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많이 서먹해져 있어서 며느리인 저보다도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 손에 들린 반찬을 보더니 남편 눈이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동안 나 우습게 본 것도 모자라서 우리 엄마까지 잘도 식모로 부려먹은 모양인데 네가 뭘 큰 소리를 치고 있어? 식모라니?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건 그냥 내가 좋아서. 아이 엄마 조용히 좀 해요.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저놈이 진짜 막 나가기로 작정을 했나? 지 마누라나 모친이나 아주 우습게 보이는 모양이더군요. 놈의 폐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마누라고 가족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막말로 나 여기까지 오는데 너나 엄마나 뭐 보태준 거 있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나 혼자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성공했는데. 바락바락 악을 쓰는 놈이 악귀 같아 보였습니다. 정말로 이제 와서 거둔 소기의 성과가 오로지 저놈 하나 잘나 그렇다고 철석같이 믿는 모양새였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놈이 뭘 잘했다고? 그동안 길바닥에 나 앉은 걸 묵묵하게 참고 견디며 버텨준 네 아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혐오스러워서 그저 경멸하는 표정으로 놈을 바라보던 저 대신 시어머니께서 벼락 같은 호령을 내리셨습니다. 오죽하면 자식인 저놈을 두고 며느리인 제 편을 드셨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방 깔아주니까 저게 남편 무서운 줄 모르고 저렇게 바락바락 대들잖아. 야, 너 똑바로 들어. 너 네 부모 아프다고 행여나 내가 뼈 빠지게 벌어온 돈 한 푼이라도 네 친정에 가져다 날랐다가는 그날로 이혼이야. 내 덕 볼 생각 꿈도 꾸지 마. 이놈이 진짜? 남편놈 정신 나간 소리에 너무 기가 차서 헛웃음을 치는 사이 놈의 망발에 격분한 시어머니가 아들놈 귀싸대기를 철썩 내려쳤습니다. 쳐맞을 소리만 짓거리던 놈이 제 모친한테 두들겨 맞을 줄은 몰랐는지 얼빠진 표정으로 휘청거렸어요. 이 금수만도 못한 놈. 짐승도 걷어먹여준 은혜는 안다. 새아기가 그동안 혼자서 벌어 헛바람 든 내 놈까지 건사했는데 그 은혜를 몰라? 네 놈이 그럴 수는 없는 거다. 눈에 벌겋게 핏발까지 서서 다그치는 자기 모친에게 놈이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왜 때려? 내가 없는 소리 했어? 사람 좀 힘들다고 다들 나를 우습게 알더니 못난 소리 좀 집어치워 이놈아. 너 그렇게 채구실 못하는 동안 집안 멀쩡히 돌아간 게 다 누구 덕인데. 너 아들이라는 놈이 그간 어미가 아파서 병원 들락거리는 거 알고는 있었냐? 아들놈이 자식 노릇 못하는 동안 혼자서 돈 버느라 그 고생하는 새아기가 내 뒤치다거리 다 하고 살았어. 네 놈이 잘나서 지금 잘 되는 것 같으냐? 그게 그동안 새아기가 묵묵히 희생해서 못난 남편놈 어미도 시어미라고 집안 들여다봐주고 생활비까지 보태준 새아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놈이 지금이나마 이만큼이라도 빚보고 사는 거야. 왜 그걸 몰라? 그동안 자식 노릇 못하는 동안 제가 시댁과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살뜰하게 했는지 제 모친 입을 통해 직접 듣고 놈도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도와드릴 때 저놈한테는 굳이 알리지 않았어요. 모자란 생활비 친정에서 도와주실 때도 감사는커녕 제 자존심 다치는 것만 신경 썼던 놈인데 제가 못 거둔 제 모친 마누라가 돌봐드린 거 안다고 한들 좋은 소리 듣지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네가 이렇게까지 해준 걸 알면 태준이 그놈도 정신을 번쩍 차리고 반성을 좀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진작 말하고 싶어 했지만 제가 말렸어요. 그걸로 생색낼 생각도 없었고요. 처음에는 난처한 기색이던 놈도 지 자존심이 제일인 놈답게 금방 수치심으로 낯짝이 벌개졌습니다. 뭐 내가 시켰어? 내가 우리 집에 생활비 갖다 바치라고 시켰냐고. 그거 푼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걸로 생색은 그거 내가 앞으로 벌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 덕에 그 호강 공짜로 누리게 생겼는데 어디서 내 앞에서 큰 소리야?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아주 발악을 하는 놈한테 더 떨어질 정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싸늘한 태도인 저보다도 모친인 시어머니의 분노가 더 거셌어요. 내가 너를 너무 봐준 모양이다. 너 설마 요즘 일 좀 잘 풀리는 게 다 네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니? 뭔 소리야? 너도 참 머리 나쁘다. 그동안 그렇게 안 풀리던 네 놈이 딱히 달리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잘 될 때는 의심을 한번 해볼 만도 한데? 못 알아들을 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네 놈이 그렇게 나한테 자랑을 하고 뻐기던 그 계약, 그거 누구 도움으로 성사됐을 것 같아? 진짜 네 놈 그 같지도 않은 능력으로 된 줄 알았어? 이 멍청한 놈아? 네, 놈이 그렇게 자기 고생이 빛을 발해서 전적으로 제 능력으로 성사했다던 그 계약은 사실 저희 친정에 남모를 도움이 있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저희 친정오빠한테 아쉬운 소리를 했던 저로 인해 일어난 일이었어요. 오빠,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나도 끝까지 그 사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리려고 했는데 부모님 너무 오래 걱정하시게 하는 것도 너무 죄송스럽고. 같은 식구끼리 뭘 그런 소리래? 네가 네 남편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컸으면 평생 안 그러던 애가 이런 소리를 다 하겠냐. 걱정하지 마. 네 남편 자존심 안 다치게 조용히 해결할 테니까. 저희 오빠가 무역 관련 일을 하면서 인맥도 좋고 잔뼈도 굵었어요. 남편이 안 풀릴 때 저희 친정에 발 뚝 끄는 건 저희 친정 부모님 보기 자존심 상해 그러기도 했겠지만 사실 저희 오빠 때문에 더 그랬을 겁니다. 자기랑은 다르게 스스로의 힘으로 내실 있는 탄탄한 회사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인 오빠 보면서 자기 처지를 더 비관하게 될 테니까요. 그런 남편 자격지심을 아니 놈 모르게 오빠한테 부탁을 해서 재미 좀 보게 해준 거였는데 주제에 감히 제게 저따위 건방을 떨어요? 내가 미쳤지. 너 같은 놈 그냥 길바닥에 갖다 버리면 될걸. 주제도 모르고 건방 떠는 놈 자존심까지 챙기겠다고. 네 주제에 등쳐먹을 능력이라도 있는 줄 알았어? 너야말로 그동안 내가 뼈 빠지게 벌어온 돈 잘도 빨아먹고 다니던 빈대 주제? 나 그동안 네 놈한테 할 만큼, 아니 차고 넘치도록 했어. 너야말로 똑바로 들어. 네 놈이랑은 이제 끝이야. 더는 내 덕 볼 생각 꿈에도 꾸지 마. 여보. 방금까지 잘났다고 설치던 놈이 지금 놈이 혈안이 되어 있는 계약에 저희 친정오빠가 손을 썼다는 걸 알자마자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이혼이라니. 내가 아무리 말이 지나쳤다지만 이혼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엄마 뭐하고 있어? 아들 이혼당하게 생겼다는데 엄마가 좀 말려봐요.
어차피 놈하고의 관계야 돌이킬 수 없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으니 놈 말은 제게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는 것 정도는 멍청한 놈도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이 말 못할 지경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는 제 불쌍한 모친한테 화살을 떠안긴 거겠죠. 하지만 시어머니 태도는 차갑고 강경했습니다. 내가 무슨 염치로 새아기를 잡아. 그동안 니놈 때문에 한 고생만 해도 니놈 하나 때문에 부족한 씨가 돋겠다고 애먹은 걸 생각하면 나 절대로 새아기 못 잡는다. 나도 염치가 있지. 새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나 자식 새끼를 잘못 키웠다. 내가 자식 새끼를 잘못 키웠어. 엄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진짜 아들 이혼당하는 걸 보고 싶어? 입 다물어. 지금 누구 앞에서 큰 소리야? 당장 나가. 어차피 이 집 마련하는데 니놈 한 것도 없으면서 감히 어디서 큰 소리를 내?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혼만은. 여보. 뒤늦게 제게 애걸복걸하는 꼴보기 싫은 놈을 제 집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놈이 사라지고 고요해진 가운데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만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내가 너 진작 이 꼴 안 당하게 그냥 네가 길 가게 뒀어야 하는데 저런 놈도 자식이라고 이기적인 어미가 너한테 정말 못할 짓을 했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한테 한 건 정말로 제가 하고 싶어 한 일이에요. 저놈 말 하나도 신경 쓰지 마라. 인간이면 저놈이 저 따위로 굴 수는 없는 거야.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너 하고자 하는 대로 해. 그간 정말 미안했다, 아가. 어머니. 그렇게 시어머니 안고 한참을 펑펑 울었어요. 어떻게 이런 분한테서 저런 놈이 자식 새끼라고 나왔는지. 아무리 아들놈 폐악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자식인데 남편놈 편들지 않고 제 편 들어주신 시어머니께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남편과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당연히 친정오빠 통해 했던 계약도 파기되었죠. 놈이 뒤늦게 자기가 유일한 연줄 제 손으로 끊어낸 걸 알고 친정까지 찾아와 울고불고 빌고 난리도 아니었지만 성난 친정 식구들한테 배 터지게 욕 얻어먹고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쫓겨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친구분 통해서 빌려드린 돈 일부라도 돌려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렸어요. 비록 이제 남남이 된 사이라지만 그분 노후가 조금이라도 편해지지 않으면 제 마음이 좋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저희 둘 모두 그 사실은 전 남편에게는 함구했습니다. 그걸 모르는데도 집도 절도 없이 사업까지 망해 갈 곳 없는 남편놈이 자기 걷어달라고 시어머니한테 들러붙으려 했는데 돈까지 받은 걸 알면 그놈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내가 인간이면 니놈을 걷어선 안 되지. 너 때문에 남이 되어버렸지만 난 평생 새아기한테 입은 은혜를 못 잊는다. 사지 멀쩡한 놈이 늙은 어미한테 들러붙을 생각 말고 니놈 살 길은 니놈이 알아서 찾아. 마음 굳게 먹은 시어머니는 전 남편을 매몰차게 내쳤고 지금은 일용직 일 전전하며 그래도 제 밥벌이는 수술해서 먹고 사는 모양입니다. 진작 그렇게 내쳤어야 하는데 더는 발 뻗을 곳 없으니 제 살 길 찾은 놈이야 오래도록 제 신세 후회하며 지내겠죠. 비록 이렇게 끝이 났으나 시어머니와는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며 좋게 마무리했어요. 그분도 저도 서로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 그저 앞으로는 저놈 때문에 불행했던 시간은 다 잊고 잘 살라며 눈물 머금고 제 행복 빌어주셨던 그분을 저도 좋은 기억으로 안고 살고자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수년이 흐른 일이고 저 때의 마음고생이 언제 그랬냐는 듯 제 일 성실히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사연 귀 기울여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